유명한 사람의 글이나 평론을 소개하는 유평 시간입니다. 오늘 유명한 사람은 류근일 선생인데요. 전 조선일보 주필이시고 지금 뉴데일리 논설 고문을 하시는데 유근일 선생 글이야 뭐 말해 뭐합니까. 제가 가장 좋아하는 논객 중에 한 분이시죠. 존경합니다. 오늘도 포인트가 아주 확실하네요. 한동훈 댓글 부대 설이 일으킨 파란, 국민의힘 사실상 깨졌다. 책임당원 결단만이 대한민국 구한다는 제목인데요. 부제목은요.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부터 대립해온 두 노선, 탄핵 중간파 플러스 탄핵 찬성파 대 선명투쟁파 플러스 탄핵 반대파. 특정인 팬 되지 말고 이념의 팬 되라는 얘기인데요.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박살난 물병.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 때 그 주변에 댓글팀이 작용했다는 폭로가 있었다. 그러자 한동훈은 또 나경원이 그에게 공소 취소 요구를 했다고 토론 현장에서 말했다. 이 일련의 사태는 보통 일이 아니다. 진실 여부는 지금 단정할 수 없다. 진실이라면 사태는 막다른 골목으로 들어간 모양새다. 진실이라면 한동훈은 김경수처럼 한 것이란 주장도 있다. 국민의힘이란 정치 결사도 이쯤 됐으면 박살난 물병이다. MB 때부터 시작된 분열, 국민의힘 플러스 범보수의 분열은 오래전부터 있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광우병 난동에 밀려 아침 이슬을 불렀을 때 보수는 그의 중도 실용주의와 이에 반대하는 원칙주의 우파로 갈라졌다. 박근혜 대통령도 경제민주화, 중국은 가까이, 일본은 멀리 했을 때 중도적이란 말을 들을 법했다. 그러다 통진당 해체, 좌경 국사교과서 배척 때부터 그는 보수적 원칙주의 면모를 갖춰갔다. 그리고 마침내 촛불 난동과 박근혜 탄핵, 이때 한국 보수의 한 덩어리 됨은 돌아오지 않는 강을 건넜다. 탄핵 찬성파와 탄핵 반대파로 돌이킬 수 없이 갈라섰다.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 들어서도 중도 실용과 원칙주의 보수의 대립은 그대로 이어졌다. 한동훈 후보는 당대표 출마 연설에서 수도권 중도 청년만 꼭 집어서 민심, 국민 눈높이라 주장했다. 영남권 자유, 보수, 우파, 도태우, 장해찬 공천은 취소했고 언론은 어느 편? 한동훈 댓글 부대 설이 일으킨 파라는 그런 역사적 대립 구도가 나온 결과적 팔이다. 국민의힘 안팎의 중간파 플러스 탄핵 찬성파, 그리고 이에 반대하는 선명투쟁파 플러스 탄핵 반대파의 대립. 언론은 전자의 한 축이다. 국힘 책임당원이 대한민국 책임져라.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지뢰는 이미 터졌다. 지금의 국민의힘은 그런 폭발을 자제하기엔 너무 미숙했던가? 정치란 이런 파국을 피하기로 피차양해하는 관리의 기술인데 말이다. 국민의힘은 법적 후과를 수습할 수 없을 정도로 말을 할 대로 다 해버렸다. 한번 뱉은 말은 다시 담을 수 없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깨졌다. 반면에 다른 관점도 있을 수 있다. 이런 결과는 차라리 현실적이란 역설적 사실이다. 함께 갈 수 없는 두 노선이 억지로 함께 간 것이 지금까지의 국민의힘이었다. 이런 점에서 국민의힘은 벌써 깨졌을 당인데 이제야 깨진 셈이다. 국민의힘 책임 당원들은 이 순간 결단해야 한다. 그래도 지구는 돌아가야지 않겠나? 그래도 대한민국은 살아야 하지 않겠나? 특정인들의 팬에서 1948년에 대한민국 건국, 호국, 발전 이념의 팬이 되길, 이 팬으로서의 당대표를 뽑길, 계파 정치는 그만. 이렇게 유근일 선생이 일가를 했는데요. 저도 항상 저는 유근일 선생의 글에 공조보다는 존경하죠. 오늘도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을 구하려면은 이번 전당대회가 아주 중요한데, 국힘당을 구하는 게 아니라 국힘당은 이미 깨졌는데 보수를 선택할 것이냐, 사이비 보수에 대한 배반을 선택할 것이냐. 요거를 이제 유근일 선생은 좀 멋지게 점잖게 표현하셨습니다. 선명투쟁파, 탄핵 반대파 이걸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중간파, 탄핵 찬성파를 선택할 것이냐. 그런데 이쪽은 이제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이고 이쪽은 한동훈이다. 이런 얘기인데 이미 깨졌죠. 이게 잘 깨졌다는 이제 뉘앙스가 있네요. 그동안은 이 전혀 다른 이 대립 구도가 그냥 억지로 버무려서 갔는데 이게 이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이제 버무리지 말고 이제 갈라쓰자. 갈라쓰는데 책임당원들이 선택하라. 이쪽이냐 이쪽이냐. 이제 갈라서라. 이쪽을 택하다면 이쪽에 국민의힘 당으로 가는 거고, 이쪽을 선택하면 이쪽에 국민의힘 당으로 가라. 그러면 다른 쪽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떨어져 나가서 신당을 창당하든 아주 정치를 외면하든 그건 알아서 하고, 하여튼 이제 갈라쓰자 이런 얘기입니다. 잘 됐다. 이참에 갈라쓰자 이런 얘기인데요. 유근일 선생은 그저 선명한 보수 우파가 되라. 국힘당이 이준석이 물러나면서 조금 한쪽의 고름을 뺐는데 한동훈이라는 고름이 아주 더 큰
발고름이 왔어요. 이거 이제 빼고 이제 선명하게 깨끗하게 우파로 가자, 이런 얘기입니다. 특정인의 팬, 한동훈의 팬이 되지 말고 보수 이념의 팬이 되라. 특정 계파에 머무르지 말고 보수에 머물러라. 보수로 당을 추스리고 보수로 나라를 살려라. 계파 정치는 이제 그만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도 아주 좋은데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예측할 수 있잖아요. 한동훈이 당대표 되는 경우하고 원희룡이 당대표 되는 경우. 저는 이제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면 제 예측이 뭐 틀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 그 4.15 총선 때 제 예측 틀렸다고 나무라시는 분들 많은데, 근데 어떻게 보면 기가 막히게 맞춘 거예요. 제가 두 가지로 예측했잖아요. 방송 보시는 분들 아시죠? 총선 전에 부정선거가 없다면 150석 간신히 남겨서 151석이나 152석 기가 막히게 국민들이 선택할 것이다. 부정선거가 없다면 그렇게 예측하고, 부정선거가 있다면 민주당과 조국이 200석 가까이, 200석 넘지는 않고 200석이 넘으면 부정선거 확실한 의심을 받으니까 190 몇 석을 만들어줄 거다, 합치게. 그렇게 둘을 한꺼번에 예측했어요. 정확하게 맞은 거 아닙니까? 부정선거로. 그러면서 제가 그 근거를 어떻게 됐냐면, 부정선거를 할 바에 과반 가지고 할 것 같진 않다. 그렇다고 200석을 넘기면 부정선거 의심을 받으니까 국힘당에서 몇 명만 배신하면은 윤석열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 의석 190 몇 석이 될 것이다. 정확하게 예측했잖아요. 근거도 되고요. 이번에도 제가 예측합니다. 또 틀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선관위가 관리를 합니다. 이번 그 전당대회. 선관위에 장난이 없다면 예측합니다. 없다면 원희룡이 된다. 1차 투표에서 과반이 아무도 못 넘어서 2차 투표에서 뭐 나경원과 윤상현이 할 수 없이 원희룡 편을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 한동훈 편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2차 투표에서 원희룡이 이긴다. 그러니까 선관위에 논관이 없다면, 근데 선관위에 논관이 있다면 두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논관이 있다면 한동훈이 된다. 왜 한동훈이 되느냐? 선관위 입장에서는 부정선거에 지금 의혹을 받고 있잖아요. 지금 조사도 받고 있습니다. 한 명 조사 끝났어요. 이제 계속 순서대로 조사할 거예요. 그런데 부정선거를 유일하게 주장 안 한 사람이 한동훈이에요. 그럼 선관위 입장에서는 한동훈을 해야 자기들 부정선거에서 자유로워지니까, 마치 지난번에 이준석이 당대표 만들어주듯이 이번에 한동훈을 만들어줄 것이다. 그리고 부정선거가 있다면 아마 그 결과를 잘 발표 안 할 것이다. 결과에는 그죠? 한동훈이 몇 표 얻었다. 원희룡이 몇 표 얻었다. 여론조사는 몇 %다. 이걸 투명하게 공개해야 되는데 아마 안 할 수 있거든. 아이고, 1등은. 그리고 뭐 관계자들이 다 봤다 이러고 우물우물대면서 한동훈이 1등, 뭐 당대표 됐다, 뭐 최고위원은 누구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두 가지로 예측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부정선거가 없을 가능성이 저는 더 크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총선은 저는 뭐 부정선거의 가능성이 크다고 뭐 늘 얘기했잖아요. 4.15 총선도 마찬가지고 4.10 총선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번에는 왜 없을 가능성이 더 크느냐 하면요, 이제 부정선거 지금 조사가 들어가 있어. 수사가.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상황하고는 다르다. 그리고 전국 선거가 아니고 당 선거이기 때문에 사활적 이슈가 아니다. 부정선거 하는 팀에서. 그러니까 부정선거 없을 가능성이 훨씬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선거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저는 이런 쪽에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원희룡이 당선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제 문제는 이제 팀 한동훈입니다. 팀 한동훈은 있죠? 장동혁, 그 다음에 박종훈, 진정호. 여기가 최고위원으로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한동훈이 당대표가 안 돼도 팀 한동훈이 쫙 포진을 해버리면 원희룡이 당대표 돼도 엄청나게 시끄럽게 할 겁니다. 근데 팀 한동훈이 거기서 3명 중에서 3명이 다 안 되고 1명 정도 되거나 뭐 2명 정도 되고 이러면은, 그래도 이제 이쪽에서 또 이제 균형을 맞추니까 어느 정도 이제 최고위가 잘 꾸려질 수 있는데, 3명이 다 되면, 한동훈 당대표까지 되면 이건 끝나는 거고, 한동훈이 당대표 안 되고 3명이 돼도 시끄러워집니다. 그러니까 팀 한동훈이 최고위원회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또 관전 포인트가 됩니다. 이제 내일부터 투표 시작인데요. 이 결과에 따라서 대한민국을 구하느냐, 아니면 여기서 완전히 시끄러워지고 난장판이 되고 이제 골치 아파지느냐, 윤석열 탄핵에 뭐 이제 막 소용돌이로 막 들어가느냐는 운명의 날이 왔습니다. 잘 결정해야 되겠다. 이런 유근일 선생의 칼럼이었습니다.